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의 망언이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국힘의 망언으로 제대로 말아먹어놓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성일종 의원 관련한 논란입니다. 무려 국힘의 정책위 의장까지 한 사람이기에 논란이 더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재 육성의 예시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겁니다. 인재 육성과 장학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 예시를 들 수 있습니까? 이러니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불행한 역사임을 알면서도 침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까지 끌어와서 칭송하듯 예로 들어야 됐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건 당연한 지적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성일종 의원은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걱정 없이 공부하라는 거지, 이건 논란거리도 아니다, 오히려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게 열등의식 아니냐, 이렇게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본인 딴에는 논란을 덮고자 저렇게 해명을 했겠지만 이건 아시다시피 논란을 더 키우는 거죠. 저게 제정신입니까? 예를 들 게 따로 있지 이토 히로부미가 웬 말입니까? 그것도 불과 4일 전에 3.1절 자위대 새로 드림 논란으로 엄청난 논란을 키운 바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와 관련한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제목에도 떡하니 박아야지 왜 제목만 보면 국민의힘 정치인인지 모릅니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토 히로부미 관련한 논란, 최소한 이런 기조로 보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실시간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일본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러니 결국 국민의힘이 도로꼰대당 됐다는 비판이 언론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의지와 혁신 노력이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분신, 반발, 이런 파열음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만 보면 이게 그 정도까지인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오직 친윤, 중진 불패로 이번 공천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철저한 기득권 공천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스템 공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신소동에 대해서도 당연한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해서 도대체 저게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이런 비판도 진작부터 나왔고요. 이에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은 연이틀 이어진 분신 시도를 보고도 조용하고 투명한 공천이라고 자랑할 수 있냐, 도대체 조용한 공천이라더니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최측근에게 지역구를 세습하질 않나, 전국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두고 소름 끼치는 정신승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고요. 특히 정신 못 차리고 최한일 예비후보한테 밀려서 저렇게 태세 전환한 김영주씨, 결국 김영주씨를 받고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저런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결국 다 돌려받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을 한다면서 피켓을 저렇게 당당하게 들고 노동 이슈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라든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지금 김영주 의원은 똑바로 대답해야 될 겁니다. 저 때 했던 게 쇼라면 언제든 태세 전환하고 쇼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은 다른 이유로 태세 전환을 한 거라면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당을 떠나 저런 기회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런 인간들이 결국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정치권에서 봐선 안 될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냥 좀 집에 가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상민 같은 사람도 전형적인 짐 싸서 집에 가야 될 사람인데요. 대전 유성을 당을 옮기고 오히려 잘했다고 응원을 받는다고요? 도대체 배지가 얼마나 탐이 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장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2표밖에 못 받는 사람이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보셨던 김영주, 이상민, 이런 인간들은 저는 정치인으로 생각조차 안 하고요. 물론 어떻게든 배지를 달고 있으면 그 자체는 국민들의 선택이기에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렇게 부끄럽고 정치의 흑역사만 남기고 결론적으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면 언제든 저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전히 민주당 내에 남아서 저런 비슷한 일을 꾸미려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홍영표씨, 아니 정치인이란 사람이 지금 당대표를 사방에서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언론에 떡밥을 던지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심지어 대표를 향해서 저질리더라고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 존중합니다.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자유와 다양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무슨 민주당의 진짜 주인을 두고 친명 친문이 충돌했다. 언론에 저런 먹잇감을 던지는 사람들은 과연 정치인의 자격이 있냐 이겁니다. 민주당의 주인이요? 평소에 후원해달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전당대회에 나올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며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이외로도 서른씨 같은 경우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다 하고요. 이낙연씨 같은 경우에는 민영배 의원을 갑자기 저격합니다. 광주에 간다더니 결국 아직까지도 지역을 정하지도 못하고 간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놈의 엄중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목소리 내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좀 변화를 주던가 아니면 도저히 이게 나랑 시대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집에 가든가 뭐 다른 길을 모색해야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선을 도전한다면서 다당제 연합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맹 비난하고 틈만 나면 민주당 욕하고 오죽하면 국힘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놓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뭐가 어째요? 정치가 장난입니까? 그래서 경기 고양갑의 김성애 예비후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단순히 인지도만 높였다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민주당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실력자들이 당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심상정 류호정의 만행으로 녹색정의당이 나락에 갔습니다. 민주당과 총선 연대도 협상 지속 안 하기로 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맞고요. 0%대의 지지율 쇼크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민주당 탓이고 이재명 대표님 탓입니까?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심상정 씨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등장 1등 공신이다. 석고대죄는 하지 못할 망정 노욕을 부리는 거 봐라.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권익위에선 갑자기 유시춘 이사장을 건드리고 나섰죠. 참고로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님의 친누나인데요. 갑자기 또 업추비로 태클을 걸고 나선 겁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소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언플한 것에 대해 유시춘 이사장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코로나 시국 당시에 음식을 포장해서 안전한 곳에서 식사를 한 것까지도 저렇게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호의 법화 왜 원희룡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섭 대사 임명 소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씨가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거다. 이런 비판이고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진실 은폐 이렇게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주 호주 대사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통령 의중이 실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건 해병대 재상병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마무리해보자면 먼저 이재명 대표님 멱살만 잡으면서 언론의 떡밥만 흘리는 무능한 정치인들 저는 총선 때까진 어지간하면 언급할 생각 없고요. 지금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만행 이런 걸 계속 지적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보수는 안 보라고 했던 거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히고요. 도로 꼰대당이 돼버린 국민의힘 이와 관련한 소식도 주목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